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1시 4분이고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수는요. 1684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아주 쇼킹한 얘기가 들어왔어요. 이정섭 검사의 처남은 왜 마약 검사를 안 받았나? 입니다. 어우, 이게 뭔 소리냐고요? 예, 이정섭 검사의 처남이 저는 이거 처음에 차남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어유 무슨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마약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제가 깜짝 놀라서 봤는데 예, 차남이 아니라 처남이었습니다. 처남. 자, 이정섭 검사의 처남이 마약 혐의로 신고가 됐대요. 자, 그러면 마약 혐의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그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마약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당장 가서 오줌 소변 검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좀 뽑아 와야 되고요. 자, 그런데 안 했다는 겁니다. 한 서너 달쯤 뒤에 가가지고 오줌 받고 머리카락 뽑고 그랬대요. 서너 달 뒤에 가면은요, 안 나와요. 자, 오늘 걸렸어. 오늘 마약 같은 거 하다가 걸렸어. 걸렸는데, 그러면, 어, 바로 오늘 당장 이 소변 검사도 하고 모발 검사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넉 달쯤 뒤에 갔다. 그러면 뭡니까? 몸에 안에 있던 성분들이 다 빠져나갔겠죠.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최대 2년 정도까지 남아있긴 합니다만 변색과 탈색을 염색과 탈색을 반복하면은 빠져요. 한두 번 하면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요 결국에 빠지게 돼 있어요. 원래 탈색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머리카락 탈색시키는 게 뭐냐면 이 머릿속에 있는 영양분의 일부, 성분의 일부를 뽑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예, 약성분도 빠져나오겠죠. 여기에 다시 염색을 한다? 아니 그러면은 약성분이 중화가 되겠죠. 아니면 덮어지든가. 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은 결국에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당장 검사를 안 하고 몇 달 동안 미뤄준다는 거는 사실상 도망가라고 풀어주는 거나 다름없죠.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하필이면 그게 이정섭 검사의 처남이었더라는 거죠. 자, 에, 김태형 기자의 보도였네요. 보니까. 차장검사 처남 마약 신고 석 달 후 시료 채취, 결국에 불송치. 자,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수서경찰서고요. 여기서 말하는 차장검사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입니다. 기사를 좀 읽어볼까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처남 A씨가 지난 2월 6일 경찰에 지난 2월 6일입니다. 지난 2월 6일 경찰에 대마 흡입 혐의로 119 신고가 됐으나 경찰은 석 달이 지나서야 머리카락과 소변을 제출받아 결국에 불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 그러니까 마약 신고가 들어왔는데 제때 검사를 하지 않고 서너 달 미루는 바람에 결국 혐의를 밝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사실상 봐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미뤄지는 동안 염색과 탈색을 반복했고 경찰 출석 전 병원에서 대마 성분 검출 여부 검사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서너 달 지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일단 몸 안에 있는 성분은 다 빠져나갔겠죠. 보통 소변은요, 어, 소변 검사를 하면은 한 3, 4일 전 것까지 최대 일주일 것까지 검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요 서너 달 전 것까지 할 수가 있고요. 머리카락 검사를 하면은 2년 전 것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석 달 만에 나타났다 와서 검사를 받았다는 것은 일단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머리카락을 탈색과 염색을 반복했으니까 여기에서도 안 나오겠죠. 예. 결국 경찰이 봐줬다는 겁니다. 야, 경찰 일하려고 수사권 독립해달라 했나? 야, 참, 야, 이 다 줄줄이 모가지감이죠. 자, 도대체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나? 여기에 각서가 등장하죠. 이 각서를 작성한 사람 이름이 바로 어, 이정섭 검사의 처남입니다. 상기 본인은 와이프 누구누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술 마시고 연락 두절되지 않는다. 2. 대마초를 피지 않는다. 3. 적극적으로 돌본다. 이런 거 상기 내용을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킬 것이며 이를 어길 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한다. 남편 땡땡땡 2019년 어쩌고저쩌고.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평소 때도 문제가 많았으면 이런 각서를 아마 보니까 부인한테 써준 것 같네요. 이런 부인한테 이런 각서를 썼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부분도 있네요. 눈앞에 있는 것만 감춘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최소 일주일은 안해야 몸 안에 성분이 빠져나간다고 의사가 얘기했대. 병원에서 피 검사한 거 들고 가서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랬네. 자, 결국에 이 처남의 문제, 처남의 이 대마 흡연을 신고한 사람은 처남댁, 우리가 보통 처남댁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이정섭 검사 처남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정섭 검사의 부인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처남하고는 남매지간이 될 거고요. 손아래 올케가 이거 좀 복잡하다 그죠? 그러니까 처남댁이 하마들 처남댁이 이 상황을 다 폭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뭐 가정폭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마초 이런 것 때문에 속을 많이 썩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서까지 썼겠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혼에 도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혼 협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폭로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정섭 검사의 처남의 혐의는 사실 매우 뚜렷했던 거죠. 그런데도 경찰이 제때 검사를 안 하는 바람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을까요? 매형이 차장 검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까지 생각이 납니다. 이정섭 검사의 이렇게 가족들끼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수서경찰서 무슨 과장한테 전화를 해뒀으니까 뭐 어떻게 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도 등장을 하죠.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정석 검사가 이 경찰로부터 일정한 관리를 받았고 주로 처갓집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경찰의 편의 제공을 받았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제 뭐가 조금 맞아떨어진 겁니다. 바로 그 수서경찰서가 이정석 검사의 처남의 이 마약 검사를 밀어줬던 곳입니다. 뭐가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등장했던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검사 내용을 통해서 골프장 대표이사가 직원과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의 범죄 기록을 열람했다는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그러면서 수배자나 전과가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라고 이런 카톡 보냈다는 내용. 그 다음 여기는 보세요. 앞으로 누구 앞에서 전과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조심해. 뭐 이런 거. 자, 이런 카톡이 오고 갔던 거 이게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난 거 기억하시죠? 자, 보세요. 수배자인지 좀 확인해달라. 자, 이 말은 결국에 뭐냐면 검사가 자신의 권한이나 직무를 이용해 가지고 사적인 처갓집의 사적인 일을 해줬다. 뭐 이런 의혹이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수서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경찰관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전화해놨으니까 뭐 잘 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대화하는 대목까지도 등장을 하죠. 왜 하필 수서경찰서였을까? 예,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비리 정황이 나온 거죠. 자, 이정섭 검사 71년생입니다. 연수원 32기고요. 대일고등학교와 연세대를 졸업했습니다. 뭐 권투 선수도 했대요. 그리고 주로 기업 사건을 주로 많이 전담을 했답니다. 한때 기업들한테는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기업의 저승사자였던 것은 자기 자신한테 이익이 안 되는 기업들만 후려잡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이정섭 검사 한화그룹하고 지난 겨울 몇 년 전 겨울 춘천 강촌에 있는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아주 쏙닥한 그런 파티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유능하고 강직한 검사였으나 실은 처갓집의 뒤를 봐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 경찰 등을 동원하고 심지어 마약 사범까지 빼돌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근데 이 이정섭 검사가 누구를 수사했다고? 예,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범죄수사부에서 공정거래 조사부에서 이번에 수원지검 2차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로 이재명 대표 이쪽을 뭐 수사를 하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부분을 맡아서 수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니요. 대북 송금 부분을 수사를 했죠. 수사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섭 검사가 수원지검에 가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좀 더 강렬해졌다라는 거, 좀 더 강경해졌다는 걸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드렸던 적이 있죠. 자,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 이유가 있던 겁니다. 예, 소정님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일찍 준비한다고 준비해놓고서는 또 마이크를 또 손을 안 봤나? 예, 마이크를 좀 전까지 제가 차지를 않았네요. 자, 이정섭 검사 이쯤 되면은 탄핵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검사 탄핵을 먼저 해야 되느냐? 검사가 탄핵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도 수사를 안 해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비위가 드러나는 검사는 재빨리 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윤석열 검찰은 제 식구는 절대 안 쳐요. 조직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 식구는 감싸는 이런 특징을 가진 어떻게 보자면은 조폭 같은 그런 스타일의 정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제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탄핵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너무 시간 끌 거 없어요. 이정섭부터 탄핵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한동훈도 탄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탄핵을 하는데
한동훈 탄핵을 하는데 되게 겁을 먹는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일단 만만한 이정석부터 좀 한번 탄핵을 하시죠. 당장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칼날부터가 틀려질 겁니다. 자, 참 당황스럽네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정석 검사는 자기 핸드폰부터 지금 갈아치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정석 검사가 최근에 카톡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뭐 이런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데 전형적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을 때 나는 증상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벌써 이정석 검사는 자기와 관련된 여러 범죄 증거들을 은닉하거나 인멸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휴대전화를 증거인멸했다면, 숨겨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바로 잡혀갈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검찰은 정말 제 식구는 정말 철저하게 감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김건희 오빠 김지성 씨인가요? 이 사람의 핸드폰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영장을 내주지 않는 바람에 끝끝내 압수를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기소도 면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 휴대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휴대폰 안 넘겨주려고 감싸고 뒹굴고 검사랑 뭐 몸싸움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으려면요. 적어도 검사가, 아니, 지가 검사잖아. 지가 범죄 수사할 때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게 핸드폰 아니에요. 그것부터 압수수색부터 하고 시작하잖아.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온 가족의 카톡, 몇 년치 카톡을 다 털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오갔던 문자 메시지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 이게 범죄의 증거네 어쩌네 하는 그런 마당에, 심지어 거기에 정경심 교수가 꿈 얘기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시비를 거는 판에 그래 놓고서는 지들은 핸드폰도 안 내놓고 핸드폰 숨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 하기사 뭐 마약에 걸려도 소변 오줌 검사도 안 하는 판에 뭐 휴대폰이 대수겠어요. 그죠? 그러고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검사는 귀족 계급인 것 같습니다. 특권 계급인 것 같아요. 검사와 검사 가족은 면책 특권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 출석 빨리 안 한다고 출석하는 날짜 이리저리 좀 연기했다고 해서 뭐 특권, 황제 뭐 이러더니 진짜 특권과 황제는 누구인지 좀 참 답답하네요. 소피아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경고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도 몰랐고 저도 몰랐지 않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할 얘기죠. 함부로 그렇게 문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